헬스장 대박 났어요. 남편이 운동 잘 가르쳐서 정은아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지방 소도시의 작은 헬스장이 불과 2년 만에 대박을 터뜨린 이유가 남편 박도윤의 실력 때문이라고 말이죠. SNS에는 도윤쌤 덕분에 몸매 완성, 후기가 폭발했고 여성 회원들은 줄을 서서 PT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여성이 헬스장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남편분이 제 친구랑 모텔 들어가는 걸 직접 봤어요. 그리고 은하가 발견한 것은 남편의 사물함 깊숙이 숨겨진 고객관리 수첩.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3단계 신체 터치 허용 범위 확인. 5단계 정서 의존도 확보 후 재등록 유도. PT가 아니라 성매매였던 겁니다. 수십 명의 여성 회원들과 남편이 맺은 관계의 진실. 그리고 그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한 줄이 은하의 심장을 멈춰버렸는데 과연 은하는 이 충격적인 배신 속에서 어떻게 일어설 수 있을까요? 정은하는 오늘도 리바디 휘트니스 입구에서 회원들을 맞이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지방 소도시 한복판에 자리 잡은 이 헬스장은 불과 2년 전만 해도 빈 상가였다. 남편 박도윤과 함께 전 재산을 털어차린 이곳이 이제는 예약이 밀려드는 핫플레이스가 되었다. 은하야, 이번 달 매출 또 신기록이야. 도윤이 데스크로 다가와 매출표를 보여주며 웃었다. 37세의 은하는 34세인 남편보다 경영 감각이 뛰어났지만 도윤의 트레이너로서의 실력과 인기를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다. 오후 시간대 헬스장은 20대와 30대 여성 회원들로 가득 찼다. 도윤쌤, 오늘도 힘들게 해주세요. 쌤 덕분에 드레스 사이즈가 2치수나 줄었어요. 여성들의 환호성이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도윤은 헬스대회 입상 경력답게 다부진 체격과 훤칠한 키, 그리고 다정한 미소로 회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은하 대표님, 도윤쌤 PT 대기자가 벌써 30명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알바생 지영이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은하는 흐뭇했다. 이런 인기라면 곧 분점도 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저녁 운영 시간이 끝나고 은하는 도윤이 마지막 회원과 PT를 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예쁜 여성이었다. 도윤은 평소보다 더 친절하게 운동법을 설명해주고 있었다. 자세가 중요해요. 이렇게 해보세요. 자연스럽게 여성의 허리에 손을 댔다가 뗐다. 여보, 수고했어.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자. 은하가 말했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 신규 회원 몇 명한테 식단 조언 좀 해줘야 해. 먼저 들어가 있어. 최근 도윤의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인기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는 거의 매일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다. 회원들이 운동 후에 식단 상담을 원해서라는 설명이 늘 똑같았다. SNS에는 리바디 휘트니스 해시태그가 연일 화제였다. 해시태그 도윤쌤 덕의 인생 몸매 완성, 해시태그 리바디 휘트니스, 해시태그 PT 받으러 또 간다 같은 게시물들이 쏟아졌다. 은하는 댓글을 읽으며 뿌듯해했다. 역시 우리 남편 실력이 대단해.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도윤의 표정에서 예전의 여유로움이 사라졌다. 회원들과 대화할 때는 여전히 밝았지만 집에서는 피곤하다며 말수가 줄었다. 요즘 회원들 요구사항이 많아져서 스트레스야라고 했지만 은하에게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다. 어느 목요일 저녁 은하는 남편을 기다리며 헬스장 정리를 하고 있었다. 그때 한 회원이 급히 들어왔다. 대표님, 혹시 도윤쌤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급하게 운동 스케줄 변경하고 싶어서요.
은하는 개인 연락처는 줄 수 없다고 정중히 거절했지만 그 회원의 간절한 표정이 이상했다. 그날 밤 도윤은 평소보다 더 늦게 들어왔다. 미안해, 신규 회원이 다이어트 상담을 너무 간절히 부탁해서. 하지만 도윤의 셔츠에서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다. 은하가 쓰지 않는 향이었다. 그 일이 일어난 건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다. 은하가 데스크에서 회원 관리 업무를 보고 있을 때 헬스장 유리문이 거세게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섰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화가 난 표정으로 곧장 은하에게 다가왔다. 정은하 대표님 맞죠? 여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은하가 당황하며 물었다. 대표님, 정말 죄송한데 남편분이 제 친구랑 모텔 들어가는 걸 직접 봤어요. 헬스장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운동 중이던 회원들의 시선이 모두 데스크로 쏠렸다. 은하는 귀를 의심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제 친구 김민지라고, 여기 회원이에요. 어제 오후 2시쯤 시내 러브호텔 앞에서 남편분이랑 같이 들어가는 걸 제가 직접 봤다고요. 여성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다. 비록 멀리서 찍은 흐릿한 사진이었지만 분명히 도윤의 뒷모습과 긴 머리의 젊은 여성이 호텔 입구로 들어가는 모습이었다. 은하의 머릿속이 하얗게 됐다. 이건 분명 오해가 있을 거예요.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대표님,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어요? 친구가 불륜당하는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온 거예요. 여성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주변 회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때 마침 PT를 마친 도윤이 다가왔다. 무슨 일이야? 도윤은 여성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지다. 당신이 박도윤 씨죠? 어제 김민지 씨랑 호텔 간 거 맞죠? 여성이 따져 물었다. 도윤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침착하게 답했다. 아, 그 일 말씀이시군요. 회원 상담 중에 일어난 오해입니다. 김민지 씨가 개인적인 고민이 있어서 조용한 곳에서 상담을 해드린 거예요. 호텔에서 상담을요? 여성이 비웃었다. 3시간 동안이나요? 은하는 남편을 쳐다봤다. 도윤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다. 호텔이 아니라 근처 카페였어요. 호텔 앞에서 만나서 카페로 이동한 거예요. 이런 오해가 생길 줄 몰랐네요. 여성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헬스장을 나갔다. 하지만 은하의 마음속에는 의혹의 씨앗이 뿌려졌다. 도윤의 해명이 완벽해 보였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그날 밤 은하는 잠들지 못했다. 도윤은 평소처럼 별일 아니야,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은하의 마음은 계속 불안했다. 다음 날 오전 도윤이 샤워하러 간 사이에 은하는 남편의 사물함을 열었다.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사물함 안에는 운동복과 수건, 그리고 작은 노트 한 권이 있었다. 표지에는 고객관리 수첩이라고 적혀 있었다. 은하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회원들의 이름과 나이, 직업이 적혀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남성 회원의 이름은 하나도 없었다. 모두 20대와 30대 여성들의 이름뿐이었다. 그리고 각 이름 옆에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은하가 페이지를 넘기자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나타났다. 1단계 마이너스 기본 신뢰관계 형성. 운동 실력 어필, 친근한 대화. 2단계 마이너스 개인적 고민 청취. 감정적 의존 유도. 3단계 마이너스 신체 터치 허용 범위 확인. 스킨십 단계적 확대. 4단계 마이너스 개인 시간 확보. 헬스장 외부 만남 주선. 5단계 마이너스 정서 의존도 확보 후 재등록 유도. 은하의 손이
덜덜 떨렸다. 이건 PT 가이드가 아니라 여성들을 조종하는 매뉴얼이었다. 더 끔찍한 건 각 여성의 이름 옆에 적힌 메모들이었다. 김민지 26-4단계 완료. 장소 S호텔. 재등록 확정. 이소영 29-3단계 진행 중. 스킨십 거부감 없음. 박지혜 24-2단계. 이혼 고민 중. 감정적으로 취약은 하는 노트를 떨어뜨렸다. 남편이 지난 2년간 해온 일이 PT가 아니라 조직적인 성매매였다는 걸 깨달았다. 헬스장의 인기, SNS의 후기, 폭증하는 매출, 모든 게 거짓이었다. 은하는 노트를 들고 남편을 기다렸다. 도윤이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마자 노트를 들이밀었다. 이게 뭐야? 당신이 진짜 하고 있던 일이 이거야? 도윤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다. 어디서 그걸 찾았어?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보다는 귀찮다는 투가 섞여 있었다. 내가 어디서 찾았는지가 중요해. 이 노트에 적힌 게 뭔지 설명해봐. 은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도윤은 한숨을 쉬었다. 앉아. 설명해 줄게. 그는 의외로 차분했다. 은하야, 당신도 알잖아. 요즘 PT 업계가 얼마나 경쟁이 심한지. 단순히 운동만 가르쳐서는 살아남을 수 없어. 그래서 이런 짓을 한 거야? 여자들이랑 호텔 가는 게 PT야? 은하가 소리쳤다. 그건 그냥 영업의 일부였어. 도윤은 태연하게 말했다. 요즘 고객들은 운동뿐만 아니라 정서적 케어까지 원해. 그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게 우리 일이지. 은하는 믿을 수 없었다. 니즈라고? 당신 지금 성매매를 서비스라고 포장하는 거야? 성매매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 도윤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난 그들에게 진짜 도움을 줬어. 운동으로 몸매를 바꿔주고 자존감도 높여주고 심리적 안정감도 제공했다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친밀한 관계가 생긴 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자연스럽다고? 은하가 노트를 펼쳐 보였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야?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여자들을 조종하는 게. 도윤은 노트를 보더니 어깨를 으쓱했다. 그건 그냥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거야. 각 회원의 성향과 니즈를 파악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지. 은하야, 이게 현실이야. 우리 헬스장이 이렇게 성공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은하는 말문이 막혔다. 당신,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감정은 어떻고? 감정? 도윤이 비웃었다. 은하야, 이건 비즈니스야. 내가 그 여자들한테 감정이 있다고 생각해? 그냥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였다고. 당신한테만 진심이었어. 은하는 그 말에 더욱 화가 났다. 고객 만족이라고? 그럼 이 노트에 있는 여자들은 뭐야? 당신이 이용한 물건이야? 이용했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도윤이 말을 흐렸다. 서로 원하는 걸 주고받은 거지. 그들은 몸매 관리와 정서적 지지를 받았고 우리는 수익을 얻었어. 윈윈 아니야? 윈윈? 은하가 소리쳤다. 당신 지금 정신이 나간 거야? 그 여자들이 이런 걸 원했다고 생각해? 도윤의 표정이 차가워졌다. 은하야, 세상이 당신 생각만큼 깨끗하지 않아. 그 여자들도 다 성인이고 자기 선택을 한 거야.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어. 은하는 무력감에 빠졌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그럼 나는 뭐야? 2년 동안 당신이 다른 여자들이랑 그런 일을 하는 동안 나는 뭐였어? 당신은 내 아내지. 도윤이 단순하게 답했다. 비즈니스랑 개인적인 감정은 별개야. 나한테 가장 소중한 건 당신이라고. 그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거야? 은하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이 다른 여자들이랑 잠자리를 하면서도 집에 와서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었다고? 도윤은 잠시 말이 없다가 답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건 정말 그냥 일이었어. 마치 배우가 연기하는 것처럼. 진짜 내 마음은 당신한테만 있었다고. 은하는 웃음이 나왔다. 비참한 웃음이었다. 배우가 연기한다고? 그럼 그 여자들한테는 뭐라고 했는데? 사랑한다고 했어? 도윤이 잠시 망설였다. 그 망설임이 모든 걸 말해줬다. 그런 말이 필요할 때도 있었어. 하지만 진심은 아니었다고. 은하는 주저앉았다. 남편의 차가운 논리 앞에서 자신이 바보 같았다. 2년 동안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영업 전략이었다는 게 너무 참혹했다. 은하야. 도윤이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제 다 끝났어. 앞으로는 정말 운동만 가르칠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은하는 그 손을 뿌리쳤다. 이미 신뢰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다음 날 오후 은하의 악몽이 현실이 되었다. 평소처럼 회원들이 운동하고 있던 헬스장에 한 여성이 거세게 들어섰다. 어제 찾아왔던 그 여성이 아니라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다른 여성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박도윤 어디 있어요? 여성이 소리쳤다. 운동 중이던 회원들이 모두 놀라서 쳐다봤다. 은하는 급히 다가갔다. 무슨 일이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하라고요? 여성이 은하를 노려봤다. 당신이 정은하 대표 맞죠? 당신 남편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된 거 알아요? 그때 PT를 하던 도윤이 다가왔다. 여성을 보자마자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민지야, 왜 여기 와서? 민지라고 부르지 마요. 김민지가 소리쳤다. 나 완전히 이용당한 거죠? 당신 유부남이잖아요. 왜 말 안 했어요? 헬스장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모든 회원들의 시선이 이들에게 집중됐다. 은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민지야, 일단 밖에서 얘기하자. 도윤이 당황하며 말했다. 밖에서 얘기하자고요? 3개월 동안 저한테 거짓말한 게 밖에서 해결될 문제예요? 민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이 사람들 다 알아야 해요. 이 헬스장이 어떤 곳인지. 다른 여성 회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뭔 일이지? PT 선생님이랑 무슨 일 있었나? 민지가 헬스장을 둘러보며 소리쳤다. 여러분, 이 헬스장 PT 받지 마세요. 운동 가르치는 척하면서 여자들이랑 잠자는 곳이에요. 그만해. 도윤이 다급하게 말렸지만 이미 늦었다. 저도 처음엔 정말 PT만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개인적인 만남을 제안하더라고요. 고민 상담해준다면서, 특별히 케어해준다면서.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제가 얼마나 바보같이 믿었는지 알아요? 다른 회원 중 한 명이 입을 열었다. 혹시 저도 비슷한 경험이. 하지만 말을 끝내지 못했다. 은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사무실로 들어가 그 노트를 가져왔다. 이게 당신이 찾는 증거예요. 은하가 노트를 민지에게 건넸다. 민지가 노트를 펼쳐보자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다. 이게 뭐예요? 1단계, 2단계. 저를 단계별로 조종한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찾았다. 김민지 26-4단계 완료. 장소 S호텔. 재등록 확정. 재등록 확정이라고?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를 이용해서 돈까지 더 뽑아내려고 했다는 거죠? 다른 회원들도 노트를 보려고 모여들었다. 그들 중 몇 명이 자신의 이름을 발견했다. 이게 뭐예요? 저희 이름이 왜 여기 있어요? 한 30대 회원이 소리쳤다.
저도 개인 상담 받았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의도였다고요? 헬스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여성 회원들은 분노했고 몇몇 남성 회원들은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여러분, 오해입니다. 도윤이 해명하려 했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오해라고요? 민지가 비웃었다. 그럼 이 노트는 뭐예요? 저랑 호텔 간 것도 오해예요? 이때 또 다른 여성이 나섰다. 저도 증언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랑 그런 관계 가진 적 있어요. 정말 바보같이 속았죠. 회원들은 하나둘씩 헬스장을 나가기 시작했다. 환불해주세요. 이런 곳에서 운동 못하겠어요. 완전 사기꾼이네요. 은하는 절망에 빠졌다. 2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다. 매출, 명성, 신뢰. 모든 게 그 한 권의 노트로 인해 사라져가고 있었다. 대표님, 알바생 지영이가 울먹이며 다가왔다. 저도 그만둘게요. 이런 곳에서 일할 수 없어요. 저녁이 되자 헬스장은 텅 비었다. 30여 명의 회원들이 환불을 요구했고 SNS에는 리바디 휘트니스에 대한 폭로 글들이 쏟아졌다. 해시태그 리바디 휘트니스 사기, 해시태그 PT 사기꾼 같은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도윤은 계속 정말 사랑했다며 변명했지만 이미 아무도 믿지 않았다. 심지어 몇몇 여성들은 고소를 하겠다고 했다. 그날 밤 은하는 텅 빈 헬스장에 혼자 앉아 있었다. 한때 희망과 꿈으로 가득했던 이곳이 이제는 배신과 거짓의 무덤이 되어버렸다. 일주일 후 리바디 휘트니스는 문을 닫았다. 연일 이어지는 폭로와 환불 요구, 그리고 언론의 관심까지 더해져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했다. 은하는 혼자서 헬스장 정리를 하고 있었다. 도윤은 사건 이후 집을 나가서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다. 운동기구들을 정리하면서 은하는 지난 2년을 돌아봤다. 정말 행복했던 순간들이 있었다. 회원들이 살이 빠졌다며 기뻐할 때, 매출이 오를 때마다 남편과 함께 축하했던 순간들. 하지만 그 모든 기쁨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는 게 너무 괴로웠다. 대표님, 목소리에 놀라 돌아보니 김민지가 서 있었다. 일주일 전의 분노는 사라지고 지친 표정이었다. 민지 씨, 왜 여기에? 죄송해요. 너무 심하게 했나 싶어서.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표님도 피해자잖아요. 저한테 화내실만 하실 것 같은데. 은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미안해요. 남편 때문에 상처받으셨을 텐데.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같은 남자에게 속았다는 동질감이 있었지만 동시에 서로를 바라보기 힘든 복잡한 감정도 있었다. 대표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지가 물었다. 잘 모르겠어요. 다시 시작해야겠지만 뭘 해야 할지. 은하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그날 저녁 은하는 마지막으로 헬스장을 둘러봤다. 내일이면 임대료 때문에 완전히 비워야 했다. 데스크 서랍을 정리하다가 도윤이 남겨둔 그 노트를 다시 발견했다. 처음엔 버리려고 했지만 뭔가에 이끌려 마지막 페이지를 넘겨봤다. 거기에는 다른 여성들의 이름과 달리 혼자만 적힌 한 줄이 있었다. 정은아 마이너스 유일하게 진심이었던 사람. 그 짧은 문장을 보는 순간 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분노도 원망도 아닌 복잡한 감정이었다. 남편이 수십 명의 여성을 속이면서도 자신에게만큼은 진심이었다고 믿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다. 진심이었다고 해서 배신이 용서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사랑한다고 해서
거짓과 조작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은하는 노트를 덮고 가방에 넣었다. 버리지는 않겠다고 결심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교훈으로 간직하겠다고. 2주 후 은하는 작은 원룸에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헬스장은 접어두고 다른 일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운동 지도에 대한 열정이 남아 있었다. 어느 날 우연히 만난 옛 회원 한 명이 말했다. 대표님, 정말 아쉬워요. 대표님은 진짜 좋으셨는데 다른 곳에서라도 다시 시작하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이 은하에게 용기를 줬다. 자신도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은하는 작은 스튜디오를 얻어서 진심 피트니스라는 이름으로 새로 시작했다. 이번에는 화려한 마케팅도 과도한 홍보도 없었다. 오직 진정성만으로 회원들을 대했다. 첫 회원은 김민지였다. 대표님을 믿어요. 이번에는 정말 운동만 배우고 싶어요. 몇 달 후 작지만 따뜻한 분위기의 헬스장이 되었다. 은하는 회원들에게 말했다. 여기서는 몸매보다 건강이 우선이고 외모보다 자존감이 중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한 관계가 가장 소중해요. 은하는 그 노트를 가끔 꺼내봤다.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런 거짓 위에 무언가를 세우지 않겠다는 다짐을 새기기 위해서였다. 이번에는 정말 진심으로 시작해보자. 은하는 새로운 헬스장을 바라보며 혼잣말했다. 비록 규모는 작았지만 이번에는 진실 위에 세워진 단단한 기반이 있었다.